안녕하십니까, 방중하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의미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힘들거나 지쳐 계신 분들은 아마도 기운을 북돋아주고 달래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의 위로를 떠올리실 테고, 성공을 애타게 바라는 분들은 아마도 상승과 성장의 의미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어떤 것을 떠올리셨든 다 정답입니다. 음식이 위로 가는 것만 빼고요. 네, 오늘 저는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고민에 빠진 분들을 위한 위로와 또 꿈을 향해 위로 올라가기 위해 도전하는 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또 치열하게 해나가고 있는 ABO 여러분들에게 위안과 용기가 되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로받아서 위로 가는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영사업에 대한 경험 없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첫 자영사업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물론 아마 마지막 자영사업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때 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참 많이 고민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십수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 시간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갓 시작하고 고민 중인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첫날에 손님이 없죠. 철물점을 봐도 들어오는 사람 하나 없고 있는지도 몰라서 대부분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한 달이 흐른 후에 우연히 누군가가 걸어가다가 거기 철물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물점이 있다는 걸 아는 것과 철물점 제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어느 날 밤 10시쯤 그 길을 걷다가 아직도 철물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늦게까지 하는구나 생각하고 또 그냥 지나쳐갑니다. 1년쯤 지난 뒤에 집에 갑자기 전구가 나가게 됩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하는 데가 있으려나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10시에도 하던 그 철물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그 가게와 어떤 분의 첫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영업자의 첫 거래는 그날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의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바탕이 되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철물점에 온 김에 고장난 드라이버도 하나 더 사게 되고 예비 전구도 하나 더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제품이 있는 걸 보면서 다음에 저거 필요할 때도 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쓰는 개수가 늘어나고 가는 빈도도 잦아집니다. 제 생각에 한 가게가 온전한 운을 다 받아들이는 데는 약 10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할 것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나지 않나요? 어쩌면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 심는 시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심는 중에도 거두어지실 거고 더 나중에는 심지 않으셔도 거두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인간관계 속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저에게 큰 힘이 돼주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글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든 어떠한 집단에 소속이 되는데 그걸 버스로 비유하자면 이미 타 있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타는 사람, 더 늦게 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일정 기간 같은 버스에서 소속감도 느끼고 애정도 느끼기도 하고 혹은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버스는 정류장마다 서기 때문에 누구는 먼저 내리기도 하고요. 누구는 나보다 늦게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나랑 같이 내리는 분도 있다는 거죠. 저랑 같이 내린 그 사람이 그 집단을 떠나도 제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지요. 함께 버스 타고 있을 때를 함께 추억할 수도 있고 가끔씩이라도 보는 그런 관계. 어떤 버스는 혼자 내릴 수도 많은 사람과 함께 내릴 수도 있는데 혼자 내렸다고 친구가 없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떤 버스도 모두를 끝까지 데려다 줄 수는 없기에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고 지낼까에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우리 비즈니스 사람을 많이 안다고, 사람만 많이 안다고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한정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기존 사람들과 멀어짐에 늘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귐에 늘 어색해합니다. 인간관계가 고정된 물체는 아니죠. 늘 새로이 바뀌는 세포 같은 유기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떤 사람들로 채워나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메이를 하기 전에 제 삶을 채우고 있던 건 지형과 학연에 기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지역과 집단에서 반복된 만남을 통해서 형성된 친분이었거든요. 하지만 SNS의 활성화와 함께 친구라는 단어의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죠. 나이, 지역을 떠나서 SNS로 같이 연결된 지인들이 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카톡 친구 몇백 명 이상은 다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의미도 옅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친구라는 정의가 상실되어 버리고 새 정의가 부재한 상태라고 할까요? 제 나름의 새로운 친구라는 단어를 형용해 보자면 지금 제 삶을 채우고 있는 친구들은요. 생각과 방향에 기반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살고 얼마나 잘 살고처럼 현재의 상태가 비슷해서 뭉쳐진 일시적인 집단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은 평생의 동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where are you가 아니라 where are you going이 더 중요한 그런 친구들이지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언제 만나도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함께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것. 그리고 지내온 시간보다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에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질 예정이라는 게 저를 생각만으로도 기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사람들 찾아 나가는 게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맞고 방향 맞는 사람 찾아서 평생 친구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행위를 쇼더 플랜이라고 하고 플랜에 동의하고 함께 만들어 나갈 사람 찾고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거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미시건주 에이다시에 있는 본사 여행을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착과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딱 도착하게 되면 아메이 본사의 전 직원과 아메이 회장님께서 수많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BO 중 한 명에 불과한 저를 위해서 전원이 기립해서 박수를 쳐주며 도열을 쫙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고 여기 서 있는 회장인 나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 회사의 모든 시설은 오직 당신을 위해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사건 이후에 아메이 회사의 방향은 정말 ABO의 행복이구나라는 게 그날부터 진심으로 믿어졌습니다. 착각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아메이에서 진행되는 모든 미팅과 행사, 바로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모든 프로모션들은요. 그 모든 게
리더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리더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라고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판매가 아니라고 했는데 판매업인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이게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닌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을 찾아 헤매는 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다 보면 우리는 흔하게 일반 판매업과 비슷한 일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과정만 본다면요. 뭐가 다른지 제가 극단적 결과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자동차 판매원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제가 정말 좋은 서비스로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차도 많이 팔았고요. 근데 제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던 한 고객이 자동차 영업점에 전화를 겁니다. 저는 차를 사고 싶은데 저는 방중화 씨를 좋아하고 방중화 씨가 저에게 잘해줬으니 방중화 코드로 차를 빼주시고 영업이익금은 방중화 씨 유가족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탁이 가능할까요? 다른 일반적인 판매업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네 하면서 해줄까요? 아마 바로 다른 영업사원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저는 살아생전 누구의 회원을 모았다고 할 수 있나요? 회사의 회원을 모집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아메이는 그런 일보다 시작점에서는 수입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건 하나를 판매해내는 일이 한 건당 수입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우리가 죽어도 네트워크가 제대로 살아있다면 대를 물려가면서 우리 가족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가문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회사가 개인의 사망 이후에 수입을 가져가거나 다른 ABO에게 관리를 위임시키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가문 소속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감히 아메이를 가문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가문을 지켜주기 때문에 거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문의 회원을 한번 모집해 볼까요? 그리고 그분의 가문도 지켜질 수 있게끔 한번 도와드려 볼까요? 오늘 리더님이 전달하는 그 맨즈팩은 리더님의 손자가 자유를 누리는 배경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나?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왜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파트너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주사기를 꽂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것은 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거나 혹은 의미가 생길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도 공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보이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효과가 생기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사기랑 주사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부분 주사 맞았냐고 물어보죠. 근데 중요한 건 약물이 들어갔냐의 여부가 아닐까요? 주사 바늘만 찔러놓고 낫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 닌겔액이 들어가는 데 분명히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간 닌겔액이 효과를 내는 데에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 비즈니스를 그렇게 열심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스트레스를 운운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비즈니스를 스트레스 받을까봐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스트레스는 받냐 안 받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출생과 동시에 늘 스트레스와 함께 하지 않던가요? 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인생이 어느 쪽으로 성장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스트레스는 저항하는 그 저항감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이 있다는 건 방향이 있다는 증거지요. 방향성이 없다면 저항도 없기 마련입니다. 방향성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최고의 형벌은 평생 방향성과 목표를 가진 사람을 위해 살게 된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저를 무섭게 만들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찾아오는 스트레스, 그냥 자연스레 피어나는 스스로 생기는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선택한 스트레스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요즘 시급이 많이 올랐죠. 최저시급이 한때 급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급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고는 시급의 눈으로 아메이를 비교하면서 도저히 타산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처럼 미팅을 듣는다고 누가 와서 수고했다고 10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회원가입했다고 누가 찾아와서 마술을 해주는 것도 아니며 1시간 동안 열심히 사업 설명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시급을 곱해서 내 노동과 돈을 맞교환하는 사고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자산형 사고입니다.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월세 4, 5, 6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1000번의 사업 설명을 해서 크라운 앰버서더가 된다면 사업 설명 한 번의 가치가 1억이라는 걸 아시나요? 사실 자산형 사고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으로만 봐도 전 썩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땅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을 아까워하나요? 혹은 가외하는 선생님이 그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과 학생을 모집하러 다니는 시간을 모수에 넣는가요? 아니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퇴근 후 회사 생활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시급을 계산하는 그 모수에 넣느냐 말인 거죠. 그렇지 않죠. 그럼 아메이는 사람 만나서 무엇을 1시간만 정확히 시간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굉장히 시급 높은 일 같아 보이지 않나요? 시급만 생각하다가 노후에 식겁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산을 한번 준비해 봅시다. 흔들수록 살아나는 파우더 유수분 밸런싱.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피부엔 토너를 흔드세요. 밸런싱 프레쉬 쉐이크 토너. 유분, 각질, 피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흔드세요. 흔드는 토너 밸런싱 프레쉬 쉐이크 토너. 피부 환경을 건강하게 프리바이오틱스 피부 장벽 밸런싱. 흔들수록 살아나는 파우더 유수분 밸런싱. 자극은 잠재우고 유분은 산뜻하게. 흔들수록 달라지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경험하세요. 흔드는 토너 밸런싱 프레쉬 쉐이크 토너. 스킨케어에서 스킨 뉴트리션으로. 이번에는 앞선 시간에 받았던 위로를 통해서 뜨겁게 위를 향해 보는 뜨겁게 위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첫 번째, 배움이 주는 영향입니다. 배워서 위로.
세상에 참 중요한 일 많죠. 하지만 그 중에 정신을 가다듬고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스스로를 일으키는 일보다 중요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운다는 건 배우는 내용을 얻어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배우러 온다는 그 자세에서부터 다른 분들과 달라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을 대단하게 바라볼 줄 알며 그 차이를 평생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배움과 노력으로 그 간격을 채울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많은 것들이 배우는 자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가다듬고 또 배우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반드시 나아질 수 있거든요. 씨앗은 심고 나면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란 거죠. 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면 보이지 않는 노력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땅 밑에서 나름의 속도로 씨앗은 자라고 있듯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 조금씩 결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헛수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노력하는 타이밍과 결과가 나는 타이밍에 시간차가 날 뿐인 거죠. 농부는 한 알의 씨앗을 심고 왜 그게 크지 않는가 하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클 것을 기대하며 쉼없이 하나하나 심어 나가는 거죠. 지금이 걱정하고 기대할 때가 아니라 배우고 움직일 때라는 걸 구별할 줄 안다면 남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수확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이 함께 하게 될 거고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건 목표를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우연 발생적인 사업자가 생기고 갑자기 어떠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PV가 생기는 일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믿는 기적은 그 대부분은 그 목표만큼의 일감이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감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게 바로 그 목표가 주는 기적이라는 걸 우리 다 같이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움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멋진 가이드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귀하신 스폰서님들이시죠. 우리 사업 속에는 상담이라는 게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나눠야 할 것도 많고 지혜를 얻어야 하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먼저 해보신 스폰서님이 계셔서 가이드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경외심도 잦은 만남 속에서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을 영웅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필히 그 영웅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너무 신선했던 그런 상담들도 가면 갈수록 비슷한 이야기 같이 들리기도 하고 늘 안 그러려고 경계하려고 하지만 스폰서님의 제시에 또 다른 의견을 내는 저를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스와 핀의 속도가 비례한다라는 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사실 노를 한번 하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하지만 상담 속에서 노가 축적된다면 스폰서님도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는 잘 되는 방법을 더 이상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질 만한 방법만 제시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바로 이 사업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위한 상담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번에 해봤던 걸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봤는데요? 라는 말 대신에 그 사람도 상황이 변했을 것이고 저도 성장했으니 이제 다시 해보면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겠군요 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걸 제시하실 수도 있죠. 저는 원래 그런 거 잘 못해요 보다 이번 기회로 저의 요리라든지 사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실력이 늘 수도 있겠군요. 혹은 이것 관련 소비자들이 생기겠군요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상담, 다른 반응, 다른 결과. 상담해주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하지만 상담받는 사람의 자세가 다르니 결과가 다 다른 건 아닐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스폰서님께서 10년 후 한국 최고의 리더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의 상담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를 지속을 해 나가는 거죠. 유년 시절 성장 과정 중에 저의 문제는 늘 지속성이었거든요. 태권도, 피아노, 웅변할 거 없이 처음 가면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집중을 하긴 합니다. 더 잘해보려고 집에 와서도 고민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주 떠올립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는 잘하려는 노력은커녕 그 일을 안 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새로운 일에 관심을 보이는 저를 늘 발견해 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메이만큼은 어느새 15년 차가 됐습니다. 지금 저를 보시면 아마 남들은 끈기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그렇게 진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태권도와 피아노를 금방 포기할 때와 똑같은 저인데 어느새 15년이 됐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 혼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정답은 상호유기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열정과 지식, 의지 등을 다른 분들과 연속해서 계속 주고받았던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아메이를 계속 해올 수 있었던 에너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ABO들, 즉 스폰서님, 형제 파트너님, 또 파트너 리더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메이를 한다고 다 저처럼 길게 하셨던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짧게 하셨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했던 분도 전 봤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결코 제가 더 나아서 계속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나마 잘했던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찾아보니 좀 더 자주 아메이 환경 안에 저를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즉 미팅이었죠. 일주일에 4-5번을 나약한 저를 그 환경 안으로 계속해서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15년을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헬스클럽 비유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혹시 러닝머신 집에 하나씩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 하죠. 걸으려고 샀는데 걸었다. 네, 걸어 다니려고 샀는데 옷을 걸었다라는 거죠. 집에 있는 러닝머신은 어느새 옷걸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스장에 가셔서 헬스장 러닝머신에 옷을 넣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집에서는 어떤 기구를 가져다 놓아도 운동하지 않던 제가 헬스장까지 간다면 뭐라도 하나 하고 돌아옵니다. 전 그것이 같은 방향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짱이 되고 싶다는 욕구는 문득문득 생깁니다. 길을 가다가 권상우나 비의 사진을 본다든지,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갈 일이 있었다든지, 어느 날 옷이 잘 안 맞는다든지 등의 경험으로 몸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속시켜 나가는 게 진짜 성공이지요. 욕구의 시작보다 욕구의 지속이 결국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거든요. 욕구의 지속이 우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꾸준히 원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하다가 잘 안 되면 다른 것을 모색하는 평생 인생의 방랑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에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구간이 출현하지 않던가요? 지속적인 욕구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구간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욕구가 생기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한 경험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욕구를 지속시켜 나가는 건 같은 방향으로 함께 해 나가는 동료들에 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즉 제가 몸짱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주위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방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죠. 제가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모두 몸짱이고 오늘 뭐 해? 이러면 하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뭐 먹었어? 보충제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만 있다면 오히려 제가 운동을 안 하고 배기는 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메이에서는 그 동료들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삶이라는 공동의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 안에 있으면 결국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8알은 출석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작할 때의 집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3년 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가 아닐까요? 미팅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결단도, 파트너들에 대한 결단도,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도,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반성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반성과 반성이 합쳐지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미팅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대단한 성과도 하루하루 일터에 나가는 것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의 한 부분을 만들어줄 멋진 하루 함께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번엔 두 번째로 위로 가는 방향성. 원래의 우리에서 바꿔서 위로 향하는 세 가지 방향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편리한 선택보다는 유리한 선택, 편한 선택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로 인해서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이 되었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했겠구나.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구나.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신 분들의 생각은 늘 다르시더라고요. 아메이는 노력이 아닌 좋은 선택의 연속으로 성공하는 일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즉,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다면 오늘 미팅을 참석할지 참석하지 않을지, 배운 것을 배운 대로 따라 해볼 것인지 말 것인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사갈등 상황에서 좋은 선택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와 목적의식이지요. 그것들이 뚜렷할 때 우리는 보다 명료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등산에 유리한 복장과 수영에 유리한 복장은 다를 수밖에 없죠. 편한 복장보다는 좀 더 유리한 복장으로, 편한 화장보다는 좀 더 유리한 화장으로, 편한 헤어보다는 좀 더 유리한 헤어로, 이런 외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 내 성공에 유리한 긍정으로, 그냥 뭐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한 번 더 배우는 쪽으로,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나 저희 지인들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무언가를 시도를 해보는 것. 일이 생겨서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일이 생긴다라는 걸 믿는 것. 이런 내면적인 결정까지 편한 쪽이 아니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 목록을 보시면 느끼겠지만 늘 불리한 건 편합니다. 편한 건 불리합니다. 오늘 하시는 유리한 선택들이 리더님들의 삶을 유리한 위치로 옮겨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스폰서님의 방향성이 가장 유리합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바로 재미없어 하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이 비즈니스가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까이서 보면 안 재밌는 것이 없고 멀리서 보면 유치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보드게임이든 동아리든 뭐 운동이든 뭐 드라마든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게 재밌습니다. 반대로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또 그렇게 유치한 게 없습니다.
대상에 대한 흥미도는 저의 적성보다는 저와 그 대상의 거리에 있는 게 아닐까요? 혹시 리더님들 잘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그럼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각보다 재밌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아메이 안에서 한번 인싸가 되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정말 신나는 아메이가 내 인생에서 구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왜 늘 이렇게 신나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방향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겁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에 한 연구가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스트레스는 나에게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독이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내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런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안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예를 들어 숙제로 비유를 해보자면 첫 번째, 숙제를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치 체한 것처럼요. 하지만 두 번째 스트레스는 좀 다르죠. 실제로 숙제를 하면서 숙제 안에서 어려운 문제나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죠. 어떤 스트레스가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세상은요, 멈춰도 스트레스, 가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어차피 스트레스 많은 세상, 가면서 받으면 남는 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멈춰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에게 시간은 나중에 가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겁니다. 오늘부터 숫자를 정해서 통화를 나눠보든지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보든지 뭐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한번 매일 해보자는 거죠.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쉬는 그런 취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내켜도 안 내켜도 늘 출근하는 직장인처럼 출근하는 마인드로 일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노력이 간헐적이면 수입도 간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노력이 지속적이면 수입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방향성은 원래라는 말을 지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그래. 원래 이런 거 못해.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원래 사람이 없어. 정말 원래가 무서운 건 나를 한계 지으며 더 이상의 성장을 거부하기 때문인데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서 원래라는 말에 자기를 가둬놓습니다. 클 수 있는 아이의 침대를 바꾸지 않고 억지로 끼워서 재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원래 난 사람이 없다.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한다는 말을 상담하면서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어쩌면 나는 21세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순 노동으로 하는 일은 없어진다는 걸 다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일은 사람은 대하는 일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많든지 사귀는 법을 알든지 두 개 중 하나는 있어야 밥을 먹고 사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많이 알고 관계를 잘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인데요. 만약 아직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람 사귀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원래 그래라는 마음을 지워야 합니다. 원래라는 말만 지우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이 다시 생겨나게 되실 겁니다. 그걸 갖고 있어서 우리 인생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뉴 다이아몬드가 되었다는 소식을 건너서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 들으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난 사람이 없어서 안 돼. 난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걸?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없지만 하다 보면 아는 사람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본에
한 분이 실수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분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을까요? 도시를 옮겨서 5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새롭게 사람들을 사귀어서 5년 후에 아메이를 새롭게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또 5년이 지난 후에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셨다고 하던데요. 6레그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6레그가 있어야 하니까 6명이 생길 때까지 한번 사귀어 봐야겠네. 시도 후에 또 잘 안 되네. 하지 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저 친구는 못 알아듣네.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결과는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의 리더님들의 아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길 원하시는가요? 사실 망고불변의 진리지요. 가치가 있으면 변화를 해서라도 한번 해내어 봐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저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괜한 시간적 민폐만 끼친 게 아닌가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어쩌면 또 열정적으로 성장하고 계신 분에게는 더 큰 용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어쩌면 조금 어려워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더 큰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또 더 큰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내서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줬으면 하는 게 저의 큰 바람이고요.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위로받아 위로 가자. 위로받아 위로 가자. 네, 이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TVAOM 공식 질문을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어떤 것인가요? 그 위로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함께 남겨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